자, 이제 이 과목은 두 번째 과목은 액세스, 즉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일단은 프로그램 실행할 때는 여러분들 시작 단추 누르셔가지고 액세스 여기 있으면 관계없는데 여기 보면 액세스라는 약간 빨간색 계통의 아이콘이 있죠. 야를 실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액세스 일단은 소스를 먼저 열고 창 화면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고 나오는 문제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재는 여러분들 우리가 책을 펼쳐 놓으시고요. 10페이지인데요. 일단은 업무 평가 테이블을 먼저 열어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기, 찾아보기. 우리 시로 가시면 우리 책 소스 커널 가셔가지고요. 요번 액세스라는 폴더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작업 파일을 여시면 됩니다. 그책 보면 우리 소스를 어떻게 했냐면 그 문제 미리 보기 위에 보면 작업 파일 있고 완성 파일 경로가 있죠. 거기 데이터베이스 작업 파일 안에 들어간 거고요. 1장 출제 유형 01 열로 폴더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다음에 출제 유형 여러분들 101 문제 있지 않습니까? 외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은 액세스 같은 경우는 개인용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데요. 요 왼쪽에 있는 이 창을 우리 프로그램 좀 설명드리면 화면 구성을요. 야, 우리는 탐색창이라거든요. 모든 개체가 여기 다 있어요. 그 문제 푸실 때 시험장 가셔가지고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라는 개체가 있거든요. 여기서 요것을 열면 여기에 내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작업할 거고 이제 탐색창이라는 거죠. 또 시험장 가면 이게 모든 액세스 개체로 돼 있어야 돼요. 네, 간혹 가다가 이 화살표 잠시 눌려보시면 야를 만약에 테이블로 만약에 이렇게 열리면 테이블만 보이거든요. 그럼 폼하고 보고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장 가셔가지고 이 테이블 말고 눌려가지고 모든 액세스 개체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게 다 보입니다. 간혹 가다가 뭐 다른 거 안 보여서 못했다는 분은 지금까지 없는데 혹시나 모든 액세스 개체로 돼 있는지 보시고 안 돼 있으면 야를 클릭. 그러면 다 나오죠. 모든 개체들이. 그러면 간략하게 개체에 대한 특징을 좀 그래도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액세스는 개인용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고 DB는 검색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엑셀은 계산용이지만은 DB는 우리가 데이터를 검색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들어가 있는 건 액세스. 테이블 구조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뭐냐면 데이터를 테이블 형식으로 저장한다. 테이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테이블 안에는 필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필드, 행은 여러분들 레코드라고 열은 필드랍니다. 이렇게 구성된 형태가 테이블이다. 그래서 시험에서 출제되는 개체는 총 5개.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VBA, 메이커. 5개가 출제가 되고요. 보통 여러분들 합격과 불합격에 달락은 콜입니다. 엑셀에서는 함수 같은 존재고요. 네, 요걸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이커로 코드 짜는 게 있는데 2개가 있어요. 요것은 5점에서 10점 정도 배점이 됩니다. 요 소리는 한 문제를 노릴 거고요. 다 맞추면 좋고. 자, 그에 대한 것은 프린트물에 제가 다 적어놨고요. 선생님, 책은 언제 씁니까? 책은 제가 기초를 해서 쓸 거고요. 사실 책의 부이메이는 좀 약하기 때문에 제가 프린트물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테이블하고 폼 보고서는 책 내용을 해드리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리는 좀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약하기보다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프린트물로 좀 대체할 수 있는 개체가 코리하고 메이커 2가지. 그리고 테이블과 폼 보고서에서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 문제도 프린트로 넣어놨어요. 그것을 보충적으로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일단 테이블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개체고요. 아주 기본적인 개체가 되는데 자료 창고라고 보는데요. 테이블 안에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이 테이블을 사용해서 코리를 작성하는데 코리는 질의, 요구를 했죠? 요청. 그래서 가상 테이블이라고 하죠.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고요. 테이블 데이터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시켜서 특정한 목적, 원하는 형식으로 원하는 데이터만 갖고 와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쿼리 종류는 참 많아요. 선택 쿼리부터 해서 매개 변수, 크로스텝, 브리치 검색 쿼리, 실행 쿼리, 야를 액션 쿼리라고 하거든요. 실행하는 게 액션이죠. 그리고 업데이트, 일괄적으로 작업하는 쿼리라고 보면 돼요. 테이블 만들 수도 있고, 일괄적으로 삭제할 수도 있고, 삽입. 이런 것들은 조건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 쿼리, 일괄 작업할 때 쓰는 쿼리라고 보면 되고요. 중복 검색 쿼리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시험에 다 나와. 지금은 제가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시간적 낭비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콜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콜이 들어갈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쉬워서. 일단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7번입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등장한 콜인데요. 여러분들 7번은 나중에 할 거지만은, 여러분들 하위 콜이가 있어요. 하위 콜이. 그러니까, 따로 하위 콜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 하위 콜이는 여러분들 콜이 아닌 콜입니다. 즉, 일반적 콜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로 언어를 쓸 때는 우리가 SQL 부분에서 조작을 쓰거든요. DML이라고 합니다. 조작을. 조작을 쓰는데 DML 언어 보통 SQL 구문에서 여러분들 필기 공부하시면 조작어, 제어, 조작어, 정의어가 있습니다. 조작과 관련된 명령을 씁니다. 그게 바로 검색,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업데이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삽입, 삭제, 이런 쿼리가 DML에 쓰이는 여러분들 구문인데 여기서 하이 쿼리는 어떤 거냐면 쿼리 안에 쿼리라는 것은 쿼리는 말 그대로 DML 저 SQL 구문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안에 여러분들 특정 조건 안에 또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이 조건을 검색 구문을 써요. 직접 야는 SQL 구문을 넣습니다. SQL. 그래서 코리안의 코리를 또 만드는 거죠. 이게 하이코리입니다. 주로 이런 문제들이 이제 5번 문제로 성장하는데 난이도가 제일 올라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여러분들 검색 특정 두 테이블을 비교해서 특정 테이블에서 검색했던 검색한 뭐 특정 테이블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더만 검색해서 현재 테이블 또 다른 테이블이 있거든요. 비교할 테이블이고 비교 테이블이고요. 어 비교 테이블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더 검색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업데이트할 어떤 테이블이 있거든요. 업데이트 쿼리하면 주로 하이쿼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하이쿼리가 많이 들어가요. 주로 이런 문제예요. 하이쿼리에서 검색했던 레코더만 찾아가지고 업데이트 시키는. 요 안에 여러분들, 조건란에 이제 넣는 거죠. 하이쿼리라는 구문, 즉 SQL 구문을 집어넣는 구조입니다. 구문이 삽입됩니다. 직접 입력해요. 이것을 제가 좀 더 나중에 쿼리할 때 좀 쉽게 설명드릴 건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쿼리가 조금,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 그래서 총 7개인데 야를 빼면 6개 아닙니까? 쿼리 문제 5개 나오거든요. 근데 쿼리가 중복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매개 변수 쿼리 플러스 요약 쿼리가 포함되는 이게 한 개의 쿼리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중복이 아니고 다른 쿼리하고 결합해서 시험에 나오거든요. 다 나온다고. 그래서 한 개 빠진 게 이제 보니까 한 개 빠진 게 있긴 있네요. 컨택 쿼리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4번이라 할까요? 여러분들 요약 쿼리가 거든요.
함수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출력하는 거, 3차원에서 계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따지고 보면 개수로 따지면 여러분들 6번, 이제 7번, 8개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8번까지.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는 좀 빠지고 7개를 5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할 거고요. 그다음에 폼은 화면 설계용인데 입력 폼, 조회 폼을 설계할 때 쓰는 건데 화면을 제공하다 이거죠. 근데 이 폼하고 보고서는 항상 원본이 되는 테이블과 콜을 써요. 그럼 폼 같은 경우는 테이블을 사용해서 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입력하면 입력했던 데이터가 여기 원본인 테이블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특정 테이블의 콜에서 결과를 폼을 통해서 출력할 것 하면, 즉, 화면을 통해서 출력하는 게 폼이고요. 그다음 보고서는 출력했던 화면을 종이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보고서 객체가 담당합니다. 출력용 객체. 폼에서 검색했던 자료나 분석 자료를 출력하는. 그다음에 요 중간 과정에서 만약 검색을 한다면 검색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뭘 써야 되냐면요. 우리가 VB를 쓰는 거죠. 메이커를 작성해서 만들기도 하고 직접 코드를 짜기도 합니다. 이 두 개의 문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5번을 엑기스입니다. 야를 모르면 사실 시험을 떠나서 DB를 할 이유가 없죠. 검색이 안 되는 DB는 사실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실무에서 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또 어려운 것도 없어요. 하다 보면. 그래서 요거 두 문제 나중에 할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 처음에 여러분들 해야 될 내용은 바로 올라가서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를 배울 거야. 그래서 출제하는 형태 잠시 알려드리면, DB 구축 25점, 테이블 완성 문제 5문항에서 3점, 15점 만점 받으셔야 되고요. 제일 쉬운 파트고,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 5점. 자, 테이블 생성을 해서 갖고 와서 생성하고, 추가하고, 연결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또 필드 조회 속성 설정하는 거. 그냥 콤보 상자로 변경해서 우리가 눌렸을 때 테이블에서 데이터 입력할 때 여기 목록에 있는 걸 선택해서 입력할 때 쓰는 거예요. 이 필드 조회 속성이거든요. 이 문제가 책에는 없어요. 근데 이 문제가 요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책 없는 내용을 프린트를 넣어놨고요. 관계 설정 문제. 이래서 25점 만점 받으시면 됩니다. 문제 2번은 폼 관련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인데 폼을 완성한 문제 세문항 3점씩 9점입니다. 이게 원래 5문항 나왔거든요. 근데 2문항을 빼버렸어요. 원래 15점짜리인데 우리한테 분류하면 이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쉽게만 하면 6점이 빠진 거지. 점수 주기 싫어서. 그래서 이것을 다 코리로 다 점수를 배점했어요. 이 빠진 점수 다 코리로 한 거예요. 코리를 강하게 올려놨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9점. 그 다음에 한 문제가 랜덤으로 출제되는 총은 세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메인 함수하고 조건 서식, 야가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 책에는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야가 없어요. 도메인 함수 문제가. 뭐 뒤에 기출 문제는 있는데. 그래서 요거 좀 넣어놨고. 그래서 조회 컨트롤 변경해서 콤보 상자로 바꿔서 폼에서도 변경하는 거하고 명령 버튼을 만들어서 특정 이벤트 실행하는 문제. 하이폰 만들 문제인데 사실 여기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두 가지. 나머지는 이제 요즘에는 이 문제가 살살살 없어지는 추세고요. 이제 잘 안 나와요. 근데 책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개는 5점인데 직접 VB를 짜는 건 아니고 메이커로 작성기를 통해서 메이커를 만들고 만들었던 메이커를 저장해서 명령 버튼 인기를 실행하는 문제. 여기 5점. VB 한 문제. 여기서 우리는 배점 받을 것은 9점에다가 요 6점 더하면 15점 그럼 25점에서 15점이니까 40점이 올라간 거고요. 문제 3번은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인데 보고서 완성한 문제 5문항 15점 만점 받을 거고요. 요게 또 구입이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코드 짜는 문제 5점.
그래서 우리는 이거 좀 빼고 15점을 더하면 55점이 XSS는 기본 점수. 55점이 안 나오면 합격할 수가 없다. 음. 뭐, 딴 거 잘하면 되죠. 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뭐 콜이 잘하면 되죠.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콜이는 원래 잘해야 되지만, 요거 55점이 꼭 놓치시면 안 되는 문제. 좀 어려운 거 다 뺐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문제 더 하면 60점이 나오겠죠? 근데 기본 점수 55점 보고, 마지막 문제 4번은 처리 기능 구역 문제, 콜의 문제입니다. 35점. 이게 25점짜리였는데 10점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섯 문항 나오고 7점. 그래서 우리는 콜에는 세 문제 맞출 겁니다, 최소한. 그러면 7, 5, 7, 3, 21, 55에 21 더하면 최종 스코어는 76점. 거기다가 보이비 한 문제 맞출 거거든요, 5점. 81점이 최종 목표. 근데 코리를 두 문제 맞추면 여러분들 7이 14니까 몇 점 나와요? 69점. 또 점수가 나오네. 그죠? 코리 두 문제 맞추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코리를 대신해서 더 문제가 없다면 SQL 그 우리 VB 문제를 한 개 더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VB는 한 문제 안고 가야 됩니다. 안전빵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맞추면 제일 좋은데 우리의 최대 목표는 4개. 그래서 4개를 맞추자. 목표는 3개지만 4개까지 맞춰보자 이거죠. 한 개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책에 보면 뭐부터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테이블 완성 문제부터 해볼 건데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왼쪽에 보면 탐색창에서 여러분들 이제 업무 평가 테이블을 우리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설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업무 평가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가 있죠? 여기로 가면 필드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눌려볼까요? 이렇게. 필드가 생성돼 있고 형식 들어가 있고 우리는 실제 문제는 필드 속성을 바꾸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새롭게 필드를 추가하는 문제도 물론 시험에 나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은 책에서 요구하는 거 우리 교재 업무 평가 테이블을 방금 디자인 보기 열어서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다 했으면 저장을 하고 여러분들 여기 보기 그룹에 테이블 같은 거 보이시죠? 여기 데이터 시트 보기거든요. 이거 눌리면 입력하면 데이터가 나와요. 여기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밑에 보니까 1 슬래시 40이죠? 야는 레코드 총 개수 첫 번째 1번을 가리키고 있고 전체 레코드 개수는 40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확인을 여기서 하셔요. 별표는 새 레코드를 입력받는 줄입니다. 행이죠. 자, 그래서 여기 확인하고 맞으면 다시 디자인 보기로 바꾸고 왔다 갔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디자인 보기 같은 경우는 여기 디자인 보기 화면이고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는 눌려내고요. 이까지 가기 힘들면 요 테이블 이름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려도 여러분들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떤 것도 관계 없습니다. 그럼 처음 여러분들 우리 한번 해보면 책 보면요. 4번과 평가 연도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시오 돼 있죠. 자, 기본키가 뭔지부터 알려드리면 일단 기본키는 PK키에서 프라이머리 키에서 원시 키를 합니다. 이 기본키는 열쇠가 들어가거든요. 그냥 고유값을 가지고 성질이 중복된 값을 입력할 수가 없고 널은 앞으로 많이 쓸 건데요.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비어 있는 값을 갈 수 없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키를 설정한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좌번호, 주민번호, 학번 이런 것들은 특정 테이블에 중복된 값을 입력을 하면 안 될 경우는 기본키가 필수거든요. 그때 쓰는 거야. 근데 우리는 기본키를 여러 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땐 컨트롤 키 쓴다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4번 앞에, 여러분 4번 앞에 회색 네모가 있잖아요. 지금은 주황색으로 돼 있지만 야를 클릭. 그럼 진한 회색이 되죠. 그 다음에 한 개 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평가는도 앞에 회색 네모 버튼 있죠? 야를 클릭하면 이 다음 여러분들 선택이 여러 개 할 수가 있거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앞에 거 클릭하면 돼요. 평가년도. 자, 그러면 좀 진하게 이렇게 돼 있다면 여러분들 선택이 됐다는 소리고, 기본 키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열쇠만 누르면 돼요. 그럼 기본 키를 딱 누르면 열쇠가 들어가죠? 이러면 시험의 수는 몇 점? 3점.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개를 선택을 먼저 하고 이거 눌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해제할 때 또 누르면 해제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4번에 놔둬놓고 기본키 하면 오시면 잘만 되구만요. 그다의 문제죠. 또 두 번째 하려고 여러분들 우리 평가하는데 커서 갖다 놓고 또 이거 기본키 눌리면 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없어집니다. 요거 놔둬놓고 눌리면 얘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동시에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한다? 앞에 회색 네모 클릭,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평가하는 앞에 클릭, 기본키 눌리면 끝. 이게 1번.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업무 평가와 행동 평가 필드죠. 일단 업무 평가에 먼저 컷을 주시고요. 0보다 작거나 100보다 큰 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유선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그러면 0보다 작은 값은 0부터 여러분들 어디까지 100보다 큰 값이니까 100까지만 입력하게 하시오라고 요 의미예요. 우리가 엑셀에서도 데이터 유선 검사를 해봤잖아요. 똑같습니다. 입력 제한을 거는 거죠. 규칙을 이제 넣는다 그 말인데요. 업무 평가에 컷을 두시고 밑에 유해성 검사 규칙에 컷을 두시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조건 입력에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늘 메시지를 띄우는 거거든요. 입력 제한 게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0과 100 사이 값만 입력받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럴 때는 연속 보면 엔드 관계입니다. 엔드 관계 넣는 방법, 규칙 넣는 방법은요. 이상 엔드 이하. 숫자 1 이상 엔드 이하 숫자 2. 그럼 연속법이죠. 이상 이하는. 4 엔드 관계니까 엔드 요 연산자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비트윈이라는 연산자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뭐 사이라는 뜻 아닙니까? 숫자 1 엔드 숫자 2.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이렇게 써도 된다는 소리예요. 어떤 것으로 관계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비트윈은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콜할 때 써물 거거든요. 콜할 때 야가 먹능이 안 먹히기 명령이 먹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알아놓으시고. 지금은 이게 더 편합니다. 쓰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유일성 검사 규칙이라는 칸에 가셔가지고요. 자, 한번 넣어보면 여기 여러분들 이상 0, 이상 0 띄우고 엔드 이하 0, 이하 100이죠, 0이고. 그 뭐냐면 0과 100 사이 값만 입력을 받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곳을 넘어가 못 되느냐? 오류를 탁 떼어버립니다. 확인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참조로 유해성 검사 규칙을 넣었을 때 반드시 저장하고 확인할 건데요. 저장 버튼 누르면 액세스는 항상 앞에 입력된 자료를 검사하게 돼 있어요. 저장 누르면 무슨 메시지가 뜬 거예요. 저장. 그러면 앞에 기존 데이터는 검사 안 했으니까 이 규칙을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말이죠. 그때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 이상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테이블, 즉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주시고요. 그럼 내려와 오셔가지고 제일 밑에 새 레코드 입력하는 줄에 요게 업무 평가라는 거 요거 여기 가서 100을 치고 100을 입력해 볼까요? 엔터 치면 다음 필드로 넘어갑니까? 그러면 당연히 넘어가죠. 부사할 거 입력했으니까. 그럼 다시 100 말고 101을 치면 오류가 탁 나와주는 게 맞죠. 입력 제한 맞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넘어가니까 오류 딱 뜨죠. 뭔가가 금지되었습니다. 이게 떠야 돼요. 그럼 잘 된 거죠. 확인.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연필 모양 아닙니까? 취소할 때는 키보드에서 ESC 키 두 번, 세 번 눌려도 관계없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입력해 본 거고요. 다시 디자인 보기로 바꿉니다. 결과적으로 AND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AND 관계는요. 이상 AND 이하가 있고 between 숫자 1 AND 숫자 2. 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 볼까요?
직무 등급 필드 하기 전에 우리 한 게 안 했지 않습니까? 한 게 더 있었네. 뭐냐면 야 복사하십시오. 이거만 넣는 게 아니고 행동평가 넣어야 되겠죠? 행동평가 필드 갖다 놓고 아까 복사했던 유해성 검사 규칙 여기 가시가 갖다 붙이면 되죠. 두 개를 해줘야 되죠. 똑같이 0 이상인 더 이하 100. 그러면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유해성 검사 규칙 설정이 끝났어요. 여기 2번. 3번은 직무 등급의 컷 쓰시고 야는 짧은 텍스트 아닙니까? 문자 데이터죠. 짧은 텍스트는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긴 텍스트는 250자씩 이상 입력할 때 쓰는 데이터 형식이다. 다 문자라는 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직무 등급에 갖다 놓고 문제 보시면 A, B, C, D, F 이외 문자 빼고는 입력하지 말도록 해라. 그 말이 아닙니까? 단, 두 번째 줄에 이외의 문자 입력되면 등급을 확인하세요. 다음에 점이 있죠? 야, 무슨 냐면 오류 메시지가 딱 떴을 때 메시지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은 필드 속성에서 어디서 하느냐? 바로 밑에 유성 검사 텍스트가 오류 메시지 창에서 표시될 메시지 내용에 대한 설정 내용이에요. 여기 입력했던 글자는 오류 메시지 떴을 때 메시지로 나온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하기 전에 A, B, C, D, F 이외라는 것은 A 또는 B 또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OR 관계입니다. OR 연산자 같은 것은 in이거든요. in 써도 되고 OR 써도 되는데 사용법이 좀 틀리죠. in은 여러분들 가로 열고 갑 1, 갑 2 이렇게 쉼표로 구분해 넣어주면 돼요. OR을 쓰고 싶으면 사이사이에 OR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두 개 정도는 OR이 편합니다. in보다는. 근데 세 개 이상은 in이 편하거든요. 양다 OR 다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거보다는 in이 편하죠. 그래서 사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in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세 개 이상일 때는 in하고 괄호 열고 A, B, C, D, F 괄호 닫고 유선 검사 텍스트에는 등급을 확인하세요. 점 요거 치면 됩니다. 야는 오류 메시지창에 표시할 메시지 부분이 되겠죠. 이 속성의 의미가요. 두 개 지금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야를 제가 각각 넣어 보겠습니다. 밑에도 넣겠습니다. 등급을 확인하세요. 점을 안 넣으면 안 되죠. 자, 그러면 두 개를 넣고 저장을 하고, 뭐, 규칙 테스트 뜨는 거 맞습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꾸고 또 확인해봐야, 처음에 공부할 때 확인해봐야 됩니다. 직무 등급 필드 새 레코드에 갖다 놓고요. H일까요? 한정 바꾸시고. 당연히 넘어가겠죠. H니까. 근데 여기 X라고 치면 X는 아까 그게 없지 않습니까? X. 입력하고 여러분들 엔터 치면 당연히 오류가 뜨면서 등급을 확인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이건 아까 우리 어디 쳤던 거냐면 유성 검사 텍스트. 요 내용이 맞는지 보시죠. 맞으면 확인 눌리시고요. 취소할 때는 연필 모양은 편집 상태거든요. 취소는 ESC 그냥 두 번, 세 번에 왔고 여러 번 하는 게 없어요. 다시 디자인. 그래서 우리는 한 개씩 알아가는 거죠. E는 나중에 코리할 때 많이 쓸 거니까 잘 알아놓으시고요. 코리할 때는 E는 포함이라는 뜻입니다. 존재. OR 개념보다는 요거 안쓸모 부분. 요까지가 3번이 끝났고 4번을 볼까요? 4번을 또 조심하셔야 돼요. 4번에 뭐냐면 입력 마스크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입력 마스크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고 근데 지금은 4번에 커스가 먼저 두세요. 여기.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돼 있잖아요. 주로 테이블 완성 문제에서는 유효성 검사 규칙하고 입력 마스크에 잘 틀리거든요. 자, 우선 속성. 야는 뭐냐 이거죠. 야, 우리가 데이터 입력할 때 필드 안에 자릿수 제한을 거는 거야. 쉽게 입력하기 위한 속성도 되지만은 정확한 자리를 입력 안 했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다음 필드로 안 넘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필수냐 선택에 따라서 정확한 데이터 입력받겠다라는 의미고요. 이 속성 쓰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는 8자리 빼기 6자리 빼기 7자리 아닙니까? 그럼 치다 보면 한 자리를 안 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죠. 야를 설정 안 해놓으면. 그러면 이 주민등록번호는 절대 검색이 안 되는 것이. 입력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뭐, 오타, 이런 거는 뭐, 어차피 고치면 되지만은, 실수로 한 개 입력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6개, 7개 입력 안 하면 다음 필드로 안 넘어가게 하는 게 입력 마스크입니다. 근데 무조건 안 넘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구역이 있거든요. 입력 마스크는 구역이 세 가지입니다. 구역 구분은 세미콜론 하고요. 구역 순서는 제일 처음에 정의하는 이 구역은 형식 기호, 야가 제일 중요하죠. 8개 정도 있는데,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다음 세미콜론 두 번째는 기호 문자 저장 여부. 근데 기호 문자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요거 주인번호 예를 든다면 대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입력은 6개이고 요거만 입력을 받거든요. 한 입력을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요거는 표시되거든요. 여기 6자리, 7자리를 입력할 밑에 입력받을 표시 문자 언더바가 원래 키보드로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 이제 세 번째 구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기호 문자라고 보면 돼. 거기 우리 입력은 안 했지만은 저장을 하고 싶으면 0이 들어가. 저장 안 하고 싶으면 생략이거든요. 그때 설정하는 구역이 두 번째 구역.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역은 입력받을 때 표시할 문자 기호인데요. 생략하면 언더바가 나와요.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거든요. 치면 언더바가 딱 지워지는 거지. 그다음 여기 깜빡깜빡거리는 거죠. 치면 덩덩덩 치지면서 뒤가 넘어가요. 6개, 7개 입력받도록 여기에 입력했던 거 하면 없어지고 또 여기가 정확한 요 자릿수를 입력받게끔 그렇게 하는 게 입력 마스크. 그럼 이제 외워야 될 거 첫 번째고요. 입력 마스크 형식 기호인데요. 숫자는 어떤 거냐? 세 개 다 외우셔야 되는데 0은 필수. 근데 0에서 9까지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필수. 근데 여러분들 필수는 0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선택을 좀 조심해야 될 거. 9는 선택, 샵도 선택이거든요. 근데 9는 더하기 빼기 기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오직 숫자나 공백만 입력이 가능한 형태가 선택에서 9. 샵은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도 사용 가능하고 숫자 공백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샵입니다.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숫자는 숫자나 공백만 입력 가능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나오면 선택 9로 가야 되죠. 왜? 샵은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도 쓸 수 있으니까 이 두 개만 사용 가능한 숫자 입력 마스크 형식은 9다. 근데 0에서 그 숫자만 입력 가능하도록 하시오. 하면 필수인 0으로 써. 세 가지 차이 있죠. 네, 문자인데요. 한글, 영문, 특수문자, 공익문자 있는데 여러분, 한글은 문자는 필수는 L이고요. 한글 영문만 입력 가능한 거고, A도 외우셔야 돼요. 필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A는 한글 영문 플러스 숫자도 같이 넣을 수 있어요. 그때는 A고, C는 선택. 야는 뭐 선택이니까 놔둬놓고, 이 두 가지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문을 입력할 때 모두 대문자로 자동으로 바뀌는 건 초과. 소문자는 미만에서 총 몇 개? 8개를 암기. 8개. 우리는 이제 이 첫 번째 구역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구역은 기호문자 저장 여부인데요. 0을 입력하면 기호문자가 저장되는 거고, 생략하면 저장 안 되는 겁니다. 그런 0을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차이점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구역은 입력받을 자리 표시 문자입니다. 생략하면 언더바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샵이나 물음표로 표시하시오라고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샵을 써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 필드에 대해서 숫자 입력, 숫자만 0이죠. 기호 문자 저장하니까 두 번째 거 0. 인형바 잔리 표시 문자는 샵이죠. 그럼 첫 번째 구역은 숫자 필수 0, 6개 빼기 7개. 6개 빼기 7개. 첫 번째 구역 끝났고 세미콜론 0을 넣는 이유는
주요 문자도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0을 넣어준 거고, 세 번째 구역은 입력받을 때 표시 문자 요걸 해야 됐죠? 샵. 그러면 저장 실행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문제 보면 영문 대문자니까 영문자는 문자입니까? 영어와 한글만 그러니까 L이죠. A가 아니잖아. 근데 초과는 여기에 가요. 앞에 가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방법. 야는 올바른 방법. 초과 기호는 요 L자 앞에 들어가야 돼. 모두 대문자. 그러면 초가 L, 숫자는 밑에 보니까 여기까지 숫자만 입력하니까 필수죠. 0을, 0을 몇 번? 몇 자리냐면 0이 네자리죠. 0을 네 번 넣어줍니다. 근데 두 번째 구역과 세 번째 구역은 말이 없으면 생략을 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인용 마스크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L, 초가 L, 왜? 대문자로 입력을 받을 겁니다. 그럼 소문자 치면 대문자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야 때문에. 초가 L, 0을 4번. 한번 해볼까요? 입력 마스크 란에 가셔서 어디에 가서 4번에 두고 입력 마스크에 커서 두시고 초가 L, 0이 4번. 과연 잘 될까요? 저장해볼까요? 데이터 시스템을 바꾸고 내려와서 앞에 클릭하니까 언더바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캡슐아 불 만약에 거고요. A를 치면 대문자 A가 들어갈 거예요. 소문자를 쳤는데 대문자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숫자 네 자리 1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만 쳤어요. 한 개는 안 쳤어. 근데 필수 0으로 했잖아요. 그때는 안 넘어갑니다. 엔터 쳐볼까요? 왜? 입력 다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확인 눌리고 다시 1을 한 개 더 넣어줄까요? 엔터. 그리고 넘어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확인이 잘 끝난 거다. 확인 참 해본 거니까요. 취소할 때는 ES 시키면 2번 이상. 그리고 다시 디자인 본. 결과적으로 이제 요 의미만 이해하면 되죠. 의미. 요 의미만 이해하면. 그리고 5번 문항은 여러분들 어디 가서 평가 연도 알겠습니까? 평가 연도에 갖다 놓고 인덱스 설정인데 여러분들 중복 가능한 인덱스 아닙니까? 인덱스 쉬워요. 그럼 평가하는 데 갖다 놨다면 여러분 밑에 인덱스라는 속성이 있죠? 아니오 돼 있잖아요. 야를 눌러가지고 인덱스 설정을 하는데 얘 입력받을 때 중복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중복 가능. 얘 중복 가능. 그리고 여러분들 저장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테이블 작업이 다 끝났으면 나중에 항상 저장 다 했을 경우 꼭 닫아주십시오. 닫고 또 열고 작업하시네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열고 저장해 놓고 또 딴 거 열어서 작업하면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여러분들 관계 설정 문제가 들어갈 건데요. 이게 관계 설정할 때 관계 설정을 할 테이블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관계 설정이 안 돼요. 그래서 다 했으면 항상 닫아주는 습관. 이렇게 닫아주는 습관. 그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거 보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테이블을 만약에 설정이 다 끝나면 물론 저장하겠죠? 저장하고 해당 작업 다인 테이블을 반드시 닫아줍니다. 왜냐하면 관계 설정할 때 일례성 관계 설정이 안 되거든요. 이런 습관이 필요하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오면 여러분들 이제 뒤에 본격적으로 책 내용을 알겠습니다. 책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